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제가 전공을 한 적천수 천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 2, 3장을 쭉 한꺼번에 강의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천도 지도 인도 중에서 인도에서 철저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사람은 5가지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음양오행의 조화에 따라서 기름화복이 사람에겐 정해진다. 그리고 각각류나 이런 것은 날라타님의 짐승은 각 한 가지 오행에 속한다라는, 우리가 처음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또 이 지명장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적천수 천미에는 없어요. 적천수 천미에는 참 이 지명장이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천간, 이제 이렇게 천도, 인도, 지도 다음에 천간, 지지로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 천간장에는 사례 명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장에 여러 개를 집어넣어 놓고서 제가 1번 이렇게 크게 써놨죠. 이게 이제 권룡황제를 여기 명을 써놨어요. 총권룡황제 명조라고 했단 말이죠. 권룡황제라는 걸 또 저는 여기서 알았죠. 여기 또, 그리고 징의에서는 어떻게 제목을 붙여놨냐, 고종순황제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또 알 수가 있었나요? 근데 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고종순황제 어조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이걸 권룡황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설하고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알게 됐죠. 근데 이 지명장이 빠졌어요. 징의에서는. 그래, 징의에서 빠졌으니까 이 천미는 또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명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더불어 인간의 개 열어야 된다. 뭘 여냐면 이건 귀머거리 롱자예요. 롱에배라고 하죠. 롱괴. 귀머거리 롱, 귀머거리 괴라고 해요. 이 귀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기는 해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귀를 이 청력이 없는, 태어날 때서부터 청력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 하죠.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벙어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롱괴라는 것은 인간의 롱괴를 열게 되는 것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답답하죠. 명을 알지 못하면 이라는 소리예요. 순역지기, 순함과 거역함의 그 기틀을 모름지기 미회라고 해서, 미회는 뭐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롱괴는 마치 부지명자는 곧 롱괴다 라고 해서 유시, 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벙어리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철저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번역을 하면서 또 똑같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빨간 글씨는 제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사람의 명을 기격이익으로 섞어본다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고 끝났는데 하려는 부학명인에게 오로지 경고의 말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철저 선생의 뜻을 간접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임시와 그랬어요. 차언. 이 말은 아주 지극한 이치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또 이렇게 해서 제가 1번 설명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명을 임시가 말했다. 이 말이란 뭐냐라고 하면 원문과 원주, 원문과 원주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극한 이치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패의 기미를 연구하지 않고
사람의 명을 잘못 말하여 적지 않게 잘못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은 유지리, 지극한 이치가 있다. 오직 뭐냐, 후인들에게 명을 공부하는 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풀고 뭐예요? 연구하지 않고 순하고 어그러지는 그 기미를 연구죠 하지 않고 망담인명,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의 인명이 있는데 이걸 끼칠 이자입니다. 이오, 잘못을 끼치는 것이 불천, 얕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단히 깊다라는 뜻이죠. 불천, 부정어를 쓰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불천, 얕지 않다. 그러면 얕지 않으면 뭐예요? 깊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사람의 명을 또 어떻게 해요? 혼간, 막 섞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격이나 이국을 막 섞어서 본다든지, 일체 신사를 또 본다든지, 황당하게 취용, 걷어 쓴다든지, 도화나 함지 같은 것을 막 쓰고 있어요. 오로지 요 도화 함지를 논할 때는 연명에게는 음상, 그러니까 음탕함과 사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디다가 책임을 돌리냐? 귀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금세철사라고 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딱 가르치기, 저 아이는 관살이 있어서, 금세철사라는 관살이 있어서 우인 부모, 그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살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인 부모 같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명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전부 신살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격, 이국, 신살. 두 번째, 불론, 논하지 않고 일주의 세왕. 자, 이제 저걸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도 이런 거는 다 안 본다 치더라도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주의 세왕을 논하지 않고 총하면은 뭉뚱그려서 재관이 그 뭐예요? EAVB거든요. A로서 B를 삼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만으로서 반기고, 살상위증, 상관과, 이거 잘못 읽었네. 상관과 칠살은 위증, 뭐예요? 증오한다, 미워하고, 정인종신, 그 사람을 종신토록 그 사주를 보면서 너는 늘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세 번째, 또 관여하죠. 불론, 불관, 이렇게 보세요. 자, 론 같이 계속 같은 글자를 썼으면 좋은데 중국 애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뜻이 비슷한 글자를 넣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불관, 일주 강약을 논하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고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EAVB예요. 또 식신과 인성으로서 복을 삼고 이건 편인이죠. 효와 겁제죠. 위앙, 재앙으로 삼는데, 또 그러면서 부지, 알지 못합니다. 불론, 불관, 부지죠. 재관은 같은 명으로 보면서 곧 육친에서 또 그것을 취해서 예를 삼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마침내 뭐를 인정하느냐? 재성은 가양명, 뭐죠? 목숨을 살리는, 생하는 좋은 별이 되고, 관은 가영신, 영화롭게 하는 일주가 몸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니 어찌 기우야라 하기우야라 라고 해서 어찌 저렇게 어리석은가 라는 거예요. 저는 철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으니까요. 네 번째, 만약에 재성이 가양명, 명을 살려준다 치자, 재물이 있어서, 그러면 제다 신약자는 어쩔 것이냐? 불이 뭐 하지 않고, 부옥빈이라 하지 않고,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이게 바로 머슴이겠죠. 이성 어떻게 하냐? 거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것이냐 이거예요. 재성이 많은 사람은 제다 신약은 안 좋다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관이 가영신, 몸을 이롭게 한다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즉 신세 관중자, 일주가 약하고 관이 중한 자는
불치 요천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일찍 죽거나 천하지 않으면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귀함이 드러난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재성과 관성이 다 좋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철조 선생은 뭐라 하냐면 편인도 쓸 때는 필요하면 편인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 이것을 이 지명장이 있었다면 상고 고소라고 해서 했다면 이 사주는 징해는 요 글자는 징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내가 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진기 진태 살펴라. 그 나가고 물러남을 살펴서 논기 희기 그 희기를 논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 리회 이해를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지어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서 기격과 이국에 이른다든지 신살과 나붐에서 모든 이름 명목을 찾는다는 것은 곧 호사망조 좋은 일을 그냥 즐겁게 하고 호사스럽다 그러죠. 그리고 잘못된 명조를 만드는 것이니 명리에서 휴구를 관여하지 않고 만약 거기서 어디에 이런 데서 근거해서 명을 논한다면 필지 반드시 어디에 다다를 것이냐 바로 이거 잘못된 류자죠. 예. 잘못되면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에이위비에요.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되게 또 전하고 앉았고 마침내 어떻게 되냐 기령지리가 어떻게 돼요 혼매하고 어둡고 매하고 난명 밝게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서운의 명리책이겠죠. 용지 쓰는 데 있어서 재성은 불가 뭐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용지위 불가 겁 재성을 씀에 있어서 겁재는 있으면 안 되고 용지위 관성을 쓸 때는 불가상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인수를 쓸 때는 불가괴 깨지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괴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으로 인수를 깨면 안 될 것이고 용지 식신을 쓸 때는 탈식을 하면 안 된다. 편인에게 탈식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의 원래 지극한 이치는 그저 단지 중요한 것은 한 글자에만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 작은 글씨를 제가 둔 것이 있어요. 무여라고 해서 학명자 명을 공부하는 것이 그와 아래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밑에가 작은 소가로의 숫자가 바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무여 학명자 명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쭉 작은 소가로로 되어 있는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어떻게 돼요? 연구하지 않고 그 글자의 근원을 연구하지 않고 오로지 재간만 위중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무여니까요. 명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그런 거예요. 글자의 근원을 쓰임의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재간만 중요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또 불영 재성 진 가겁이라고 해서 재성이 다 겁제에 겁탈을 당한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것을 또 쓰겠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또 관성이 이미 다 상관한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쓸 수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인수가 또 이미 다 깨져버렸는데 쓸 수 없는 것.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영식진탈 이미 식신이 다 탈식이 돼갖고 쓸 수 없는 것.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순패지기 분리에는 순하고 어그러지는 그 기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귀머거리 농괴 귀머거리와 같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이 뭐와 같이 다르지 않겠는가 어찌 능히 논 기륭편 현부 그러죠. 그 기륭과 흉과 나눠서 어질지 않음을 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 공은 어디에 있는가? 그 세월에 있다. 아, 공부하는 세월과 이런 말을 잘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그 기간 세월에 있는 것이니, 반대로 잘못해서 혹세무민이라고 그러죠. 그냥 혹세인자, 세상을 아주 유혹하는 자는 다의 반대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지명장에 운명은 없고 이게 뭐 어디에 나와 있구만요 지금. 징에는 없다. 지명장에는 예시한 명제는 없다라고 했네요. 예, 작게 해놨네요. 제가 글을 좀 써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시간도 딱 됐으니까 이 권룡황제 명조만 좀 하나 딱 풀어봐 드릴게요. 물론 이 지명장은 사례 명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오늘은 권룡황제 하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권룡황제는 이렇게 돼서, 자, 권룡황제 고종순 순황제라고 하는데, 이 권룡황제는 어떻게 하느냐, 징의에서 이걸 읽다 보니까 차전은 차전 청 권룡황제 명조야라 라고 했어요. 근데 고종순 황제를 찾으면 권룡이라고 나오겠죠. 예,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몰랐어요. 예. 자, 이게 바로 양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양인격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사주가요, 아주 케이스가 어디에 다 맞냐면, 격국론에도 맞아요. 그대로요. 억불론에도 맞아요. 무게중심론으로도 맞아요. 조우영신론으로도 맞아요. 3개가 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사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묘, 정유, 경호, 병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죠. 그러면 결국은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이면 뭘 쓰라고 그랬어요? 우선 격국론에서 첫 번째 칠사를 쓰라. 여기 있네요. 칠사를 쓰라. 칠사를 쓰는 거예요. 관성도 있죠. 칠사 힘 안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는요, 금이 체예요. 우선 금이 체니까 화목으로 가야 되겠죠. 개운을 볼까요? 화목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기축대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하나, 둘. 그럼 요 병신은 그렇다 치고 하나, 둘, 셋. 요 임진 그렇고요. 넷, 다섯. 50년을 좋은 대운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는데 좀 뭐예요? 사례 명조가 빠졌으니까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게 지명장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1번 사주입니다. 자, 신묘. 저도 신묘생인데요. 저보다 한 180년 전에 태어났나요? 네, 그렇겠네요. 180 아니 더 됐죠. 청 중간이니까 240, 320 그렇게 되나요? 신묘. 저,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보이실까요? 신묘, 정유, 경호, 병자 이렇습니다. 참 좌우묘유가 있죠. 천간으로 병경, 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토도 없어요. 아무 토도 없고 좌우묘유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 가로쳐 놓은 거는요, 권룡황제를 쫓아가서 지지장에 가서 제가 봐서 이걸 쳐놓은 겁니다. 빠진 거 많습니다. 해석하는데 빠진 게 많아요. 그러나 구태여 사주하고는 관계없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철저 선생님께서. 쓸데없으니까 뺐을 거예요. 자, 천간에서 경신병정이다. 예, 맞죠? 예, 그래서 바로 짝을 이룬다. 화련축음. 예, 화로서 가을금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 충분히 불이 필요한 사주 아닙니까? 지지좌우묘유라. 우 또한 짝이 된다. 감리진태다 이거예요. 예. 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리가 여기 있고요.
진이 여기 있어요. 진패.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는 오로지 사정기 관팔통. 사정기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정기예요. 네, 사정기인데 관팔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또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사방으로 덜러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오행 중에 토가 없다. 비록 탄출형, 가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작왕론 왕하다고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왕해요. 제일 강합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좌우봉충이라. 그래서 오를 충함으로써 유가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수국화해서 오화가 불파유금 시키는 거예요. 조기 보주, 충분히 이 자수가 유금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갱묘, 묘유봉충, 묘와 금극목을 함으로써 즉 묘목이 부저 오화를 돕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충, 묘유충을요. 그래서 제복, 특히 제하고 엎드리게 항복시키는 것을 마땅하게 얻었다라는 것이죠. 묘유는 진태예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인이지 진기라. 요거는 빠졌어요. 네, 제가 징의에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인이의 진기예요. 맞죠? 인은 뭐예요? 유고요. 의리는 유고요. 인은 묘가 되겠죠. 자오이 감리 다룬다. 천지지 중기를 다루는 거예요. 또한 감리는 즉 1월 정체, 1월의 정체를 얻는 것이니 무소무면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소무멸은. 일륜일원 한 번 적셔주고 한 번 말려주는 것이 자하문단이라 스스로 그 글자를 깔고 앉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미 수화 기자가 돼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없는 이제 징의에는 없습니다. 소위 팔방빈복, 팔방에서 손님복을 입고서 사해를 다 하나로 어우르는 거예요. 그리고 금마주연, 금마차에다가 붉은 연을 날리고서요. 병에 판도진에 이건 뭐예요? 얘는 이거 무식한 오랑캐들이죠. 아우른다. 내 지도 안으로 아우르는 형국이다. 백랑원토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또 오랑캐 원토예요. 모두 귀복, 모두 나한테로 와서 엎드려서 주지중 이 깃발이거든요. 깃발을 딱 꼽아놓으니까 탁 모여들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령야 천하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주 4번은 이렇게 가로친 부분은 징의에는 없다라고 제가 다뤄놓은 것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명조는 징의에는 지지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르친 부분은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명장은 적천수 징의에는 빠져있다. 그런 이유로 이 권룡은 고종 순황제 어조도 지지장에 실려있다. 예, 그리고 하나 띄어들었네요. 실려있다. 천미를 증조한 철조님은 이 명조의 용실을 천간의 병정화로 보았다. 그렇다면 시신은 그 용실을 돕는 목기운이 되는데 대운이 목화대운으로 흘러 용실을 돕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지지로는 좌우충, 묘충이 되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나 대운이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다. 호명, 명호, 불효, 운호다. 이게 뭐죠? 불효가 있으면 앞에 것보단 뒤에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운 좋은 거는 명 좋은 건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는 금이 4.9, 수 2.0, 목 1.3, 화 4.3, 토는 0.0으로 금오행이 초가종종에 대해서 이를 극제하는 금체 화목용조의 화오행과 용신이 되고
모고행이 시신이 되었다. 자, 격국론으로도 아주 똑같아요. 양인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편의를 쓰는, 편관을 쓰는 사주예요. 병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흉격으로 들어가죠. 예, 자평진전. 이게 이제 거의 양인격이면 저 뒤편에 나와요. 첫 번째 상관격, 그 다음에 칠살격, 상관칠살 양인격, 그리고 잡격 이렇거든요. 편인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묘첨의 격국용신을 해도 위의 명조 살의 일을 또 병정화가 상신이에요. 지지의 오화는 시지의 자서의 용신으로서 제구시를 할 수 있으나 천간에 있는 병정화는 상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궁통보감에도 똑같이 나와요. 8월의 경금은 강하니까 정화를 쓰고 그 다음에 간목을 쓰라는 거예요. 병화가 적으면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참 그래서 아주 병화를 본다면 투출해서 간목은 없죠. 공명이 혁혁히 드러날 것이다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격국용신과 조우용신과 업부용신이 일치하는 경우 대기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명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대기격을 아주 제대로 첫 번째 사람 명조를 아주 제대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황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오늘은 요거 하나로 끝나고요. 요 두 번째도 당중당조라고요. 적청수 천미 마지막 거의 이름이 지휘장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명조죠. 당중당조 나오는 겁니다. 용신을 여기서는 오화로 봤는데 지휘장에서 이 경금을 용신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아부태산이라는 분이 이렇게 1번 양반인데 이 양반이 또 저걸로 보고 있어요. 경금으로 보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지명장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